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암호화폐 시장 가격은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방송이 나간 시점에 리플의 어떤 행사, 리플의 프로펄 파리가 시작이 됐을 것이며 어떠한 또 소식이 접했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길 간절히 좀 바라보고요. 암호화폐, 더 나아가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또 나온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 지금 비상근무 지침이 전달됐다고 하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그쵸? 지금 부채가 순식간에 33조 달러를 넘어섰고 내년 예산안을 끌고 오느냐 못 끌고 오느냐, 지금 상원과 하원의 대립 구조가 또다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연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재인가 악재인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런 디폴트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포감을 조성을 했었죠. 부채 한도를 올리느냐 마느냐 합의가 좀 안 됐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 또 한번 쥐락펴락하면서 시장 상황을 이쪽으로 가져갈지 저쪽으로 가져갈지 판을 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살짝 보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또 너무 오르면서 뱅크런 사태도 우려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있었던 실리콘밸리가 또 파산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SVB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역은행 세 곳이 5일 동안 파산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약 25% 정도 급등했었거든요. 당시 SVB에서 뱅크런이 발생하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예치금 일부가 며칠 동안은 또 동결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 서클이 자금 동결을 풀면서 다시 비트코인, 그런 암호자산의 랠리가 이어졌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미국의 셧다운도 셧다운이지만 금리가 계속적으로 너무 오르다 보니까 SVB라든지 그런 큰 은행들이 좀 파산하는 국면에 있었죠. 우리나라 국내 은행은 괜찮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의 은행과 우리나라의 그런 4대 은행 연결이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작은 은행들 있죠.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은행들도 좀 위태로운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RSI 지수를 보게 되면, 이 RSI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이죠. 이 지수를 통해서 과매도라든지 과매수 구간을 측정하면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강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강세할 수 있다라는 분이죠. 역시나 그런 미국의 디폴트 우려라든지 셧다운 뿐만 아니라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은행이 파산이 나오거나 리스크가 점점 커질 때는 이런 암호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해지 자산으로 확실한 선택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온라인 금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확실한 선택이라고 나오면서 채권 투자금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보자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은행들도 많이 힘들어하죠. 왜 은행들이 힘들어할까요? 은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금을 한 것을, 그쵸? 또 다른 기업이나 기관, 회사들,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로 먹고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 건설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그런 자금을 유치해서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이 돼야지만 이 건설사도 돈을 벌면서 은행에다 이자도 내고 빚도 갚는 건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건물도 짓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면서 은행에 또 이자도 돼야 되는데 이자도 못 내버리고, 이자도 또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돈을 못 받아버리니까 파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도 힘들어지고, 또 그에 더해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현재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면서 부채는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33조 달러를 넘은 국면에 처해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태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가장 큰 은행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전례 없는 금융 혼란이 올 것이다.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어떤 은행들이 겁을 먹고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행, 금권 세력들이에요.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뭐 전략가라든지 분석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물가가 너무 비싸고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대출도 하기 무섭고 물가도 오르니까 당연히 돈을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학자금 대출 상한 재개가 들어가면서 특정 가구 집단의 연체가 또 증가될 것이고 지금 휘발유 가격 얼마 전에 감산해가지고 가격 상승했죠. 주택 부분 데이터 약화로 인해서 주식 가치 즉 다시 말해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하락될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머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미국의 대형 금권 세력들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기업 이익으로 인해 올 가을 경제 활동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4분기에 심각한 이익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돈을 너무나 찍어내서 디폴트 상황, 셧다운 상황까지 지금 가능성이 열려지면서 공무원들 줄 월급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건데 한마디로 뭐다? 미국이 흔들어 제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시장은 해지 수단으로 점점 자리매김을 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CBDC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ETF가 실질적으로 승인이 되면 기관들이 자금을 쏜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자금을 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유동성이 불어닥치면서 각 국가와 각 나라들은 세수 창출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이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비전 투자, 가치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금권 세력이 비트코인 ETF 신청을 했어요. 프랭클린 템플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존슨 형제들이 이끌고 있는 그렉 존슨과 루퍼트 존슨이 이끌고 있고 종업원 수가 거의 10,000명에 다다르는 굉장히 또 큰 미국의 투자 금융 회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500건이 넘은 ETF를 신청했을 때 딱 한 건 빼고는 다 승리됐다. 1경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SEC도 거절은 못해요.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반려도 못하고 계속 승인 연기만 하고 있는데 시기에 저울질일 뿐이고 언제 승인이 될지는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록뿐만 아니라 뭐 피델리티라든지 발키리, 뭐 위즈덤트리, 지금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새로운 세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정책 리더십을 위해 백악관 베테랑을 환영한다라고 지금 리플의 백악관 베테랑이 들어온 거예요. 리플랩스는 정책 및 정부 이니셔티브를 이끌기 위해서 전직 미국 백악관 관리를 임명했다라고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리플과 미국 정부 그 둘의 유착관계가 포착이 되면서 인재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도 지금 연준 부의장으로 잘 하고 있죠. 전직 백악관 관리가 리플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나오고 있고 리플 경영진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SEC를 통해서 누르고만 있으니까. 리플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로렌 빌리브가 리플에 들어왔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영향력 있던 사람이 리플랩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로렌은 리플의 미국 공공정책 그리고 정부 업무 책임자로서의 새로운 직위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그녀는 리플의 임박한 여정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확고한 낙관론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 출신의 로렌이 리플 회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면서 낙관론을 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랩스는 역시나 영향력 있는 회사이며 세력들과 굉장히 유착관계가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BIS라든지 IMF 그런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CBDC의 범용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프로젝트 마리아나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법정 화폐 스위스 프랑과 프랑스의 유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달러 이 세 개 나라가 뭉쳐가지고 WCBDC, 홀스케일 CBDC죠. 이 도매용 CBDC가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결제를 할 수 있는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자동화된 시장 형성자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죠. 이 기술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면서 유로라든지 싱가포르 달러라든지 스위스의 프랑 이런 돈들이 거행용 CBDC들이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잘 옮겨지더라.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매용 CBDC의 이동에 있어서는 리플사의 ODA 솔루션의 미래에 채택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신을 가지면서 시기의 저울질을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이죠. Automatic Market Maker AMM을 사용함으로써 크로스 보더 국경 간 결제에서 이 홀스케일 CBDC가 옮겨지느냐 마느냐 지금 그걸 실험한 게 바로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예요. 여기에 DLT가 왜 언급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더 나아가서는 지금 리플사가 BIS랑 협력을 하면서 결제 태스크포크에 참여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워킹 페이퍼에는 이미 리플사의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이 되면서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핀테크노트라는 논문을 통해서 리플사의 XRP 솔루션을 아예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있는 거고 가격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지금 영국의 최대 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이죠. HSBC 은행 사용자에게 뭐 시바이누라든지 XRP 등등의 결제 기능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혼다 자동차도 도지라든지 시바이누라든지 리플의 XRP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조금씩 제도권 수용에 들어오는 그런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귀금속이라든지 뭐 의류, 옷 같은 것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집도 당연히 사겠죠. 부동산 토큰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 시대로 이루어난다. 그러면서 돈은 CBDC를 통해서 디지털 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각 국가들은 새로운 세금을 창출하기 위해 세수를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XRP 레저 기반 앱을 쓰는 이 스펜더비치 리플의 혁신 경쟁에서 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경쟁자가 없어버리니까 XRP 레저 기반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ODA 솔루션을 써버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 XRP 레저 지금 스마트 계약 아직 사이드체인 대부넷에만 구현이 되지만 기본 허브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까지 이제 XRP 레저 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뭘로? XLS라는 메인넷 들어옵니다. 100% 들어옵니다. 기술 단순화가 일어나면서 XRP 레저가 갈수록 탄탄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안정성이 불어닥치면서 상호 운용성을 포용해버린다. 여기도 나오죠. 자동화 마켓 메이커 유동성 풀을 추가하면서 XLS30D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 AMM이라고 불리우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은 기존 구매자와 판매자 대신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들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에 디파이 채택을 크게 가속화하면서 안정성을 불어일으킨다. XRP 레저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통합 덕분에 XRP와 발행된 토큰 간의 교환이 가능하면서 유동성이 향상되며 ODA 솔루션이 더 안정적으로 불어일으킬 수가 있겠죠. 거래 수수료는 또한 유동성 공급자에게 효극적 소득을 창출한다. 굉장히 수수료가 싸다라는 부분이고 최고의 토큰 가격을 책정을 위해서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덱스터, 바로 이 탈중앙화의 분산형 거래소와 함께 이익을 분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ODA 솔루션이 리플 컨센서스 레저 RCA 기반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원장이 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어츠는 덱스와의 그 기술 통합을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얘를 ODA 솔루션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RCA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화 마켓 메이커 그 덱스의 기술이 통합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안정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ODL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트랜잭션이 빠르다.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CBDC의 도매용 CBDC가 이동은 ODL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반증되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부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시간 문제라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나오네요. SEC의 회장 게리 겐슬러 이야기하는 거고, 언제나처럼 의외의 거짓말을 할 것이다. 게리 겐슬러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청문회 했잖아요. 그쵸? 9월 27일에 청문회 했어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대담한 예측을 했다. 얘 또 거짓말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 SEC 의장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때리기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죠. 역시나 리플사의 법무 책임자도 알고 있어요. 아직은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XRP가 계속 증권이라고 우기는 거죠. 주장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랑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묶어놓으면서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제 명확성이 올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이고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으면서 내년 하반기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 3년 반 정도의 위임, 임기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에는 반감기 사이클,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선까지 있어버리죠. 역시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부분에 내년 하반기까지 더 나아가서 ISO 2002 메시징 표준 다 깔리는 2025년 말까지는 우리 가져가보자. 타임 레버리지 해보자. 이게 바로 저희 채널의 취지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석가들은 계속적으로 XRP에 대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2024년 9월까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그런 때네요. 내년 반감기 사이클 지나고 제가 봤을 때 9월 더 지나야 됩니다. 10월 더 나가서 11월 연말 돼야지 대상승장 불러일으킬 것이다. 43달러 예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기관 분석가 또 뭐라 말하죠? 향후 2개월에서 7개월 내에 한 번에 펌핑이 올 수 있다라는 말. 하지만 그 펌핑의 폭발력은 굉장할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XRP 레저는 지금 수면 밑에서 디지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누구랑 함께? 그 세력들과 함께. 미국의 정부와 함께. 그 위에는 국제 기구들과 함께. 그들을 움직이는 유대자본이 들어간 자산 운용사들, 그 위에 있는 우두머리들과 함께 리플이 미래의 디지털망을 깔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혁신에 집중하면서 미래 가치에 집중하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